원래 이제 특전사에서 이제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했었는데, 이제 후배들이랑 동기들을 데리고 청계산으로 올라가는 훈련을 하다가 거기서 뜻밖의 경험을 겪습니다. 이제 저희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탈수 증상 때문에 물을 먹지 말라고 배워요. 그래서 산 정상에 가서 이제 물을 먹는데,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그냥 산 꼭대기 가서 이제 물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 아저씨 분이 오셔가지고 너네 물 많으니까 나한테 한 병만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됐고 저희 물 많으니까 이거 한 병 가져가셔서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기어코 5,000원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뭔가 딱 머릿속에 스쳤어요. 여기서 물 팔면 잘 팔리겠구나.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어린 나이 패기로 여기서 물 팔리면 잘 팔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이마트로 갑니다. 이마트로 가서 250ml짜리 생수병 300개를 사가지고 얼려가지고 이제 후배들이랑 동기들이랑 이제 다시 메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예상했던 대로 물은 잘 팔렸고, 내려올 때는 물 한 병도 없이 100만 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100만 원,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때까지 뭐 장사를 해야겠다, 뭐 이런 그런 뜻깊은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단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습관이 생겼어요. 어딜 가든지 여기서 뭘 팔면 잘 팔리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 청계산에서 이제 물을 팔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계기로 이제 여의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 있잖아요. 불꽃 축제. 예, 거기에 이제 친구랑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렇게 뷰도 좋고 폭죽 막 터지는데 돗자리 깔고 이제 사람들이 마른 안주에다가 캔 맥주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맥주에는 최고 안주가 뭐죠? 네, 치느님이죠. 이제 그 치킨을 팔면 잘 팔리겠다라고 그때 처음 머리가 떠올려갖고, 근데 그 해는 끝났어요, 이제 불꽃축제가. 그래서 그 다음 해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꽃축제가 기다리던 불꽃축제가 왔는데, 그 전날에 이제 성남 IC 쪽에서 빠지면은 이제 트럭에서 이제 닭이라고 하기 그렇죠. 병아리를 구워서 팔아요. 이제 그 병아리 1000마리를 사가지고 한 마리에 3,000원씩 샀어요. 한 5년 전의 얘기인데, 그렇게 1000마리를 사서 후배들 데리고 이제 불꽃축제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1시간 만에 1000마리가 다 팔렸습니다. 한 마리에 16,000원에 팔았거든요. 네, 굉장한 폭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탕 크게 해가지고 강남에 빌딩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뭘 팔면 잘 팔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2002년 때 이제 거리 응원 나와서 막 도깨비 풀 끼고 막 응원하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걸 기억하고 도깨비 풀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10,000개를 샀습니다. 10,000개를 사가지고 이제 월드컵이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월드컵에서 이제 도깨비 풀을 이제 시청에 가서 팔기 시작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전반전이 시작했는데도 안 팔리고, 그래서 후반전에 사겠구나. 그래서 후반전을 기다렸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500개밖에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집에 9,500개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다 사장님들이시니까 뭐 행사하실 것 같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불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때 지금 와서 느낀 건데, 왜 도깨비 풀이 안 팔렸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트렌드가 변했고, 그러고 이제 그때 월드컵 열기가 예전만큼 그렇게 되지 못했고, 월드컵 성적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아이템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장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장사를 조금씩 겪다 보면서 저는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죠. 이제 직업 군인을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이제 재밌게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 꿈을 쫓기로 하고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면서 저녁날 동시에 이제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았던 퇴직금이라든지 월급, 그리고 장사했던 모았던 돈 해가지고 이제 가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뭘 팔지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컵에 담아서 이제 밥을 파는 거, 컵밥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사하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컸던 나머지 뭐 세부적인 거 따지지 않고 일단 뭐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찾아가가지고 이거 내고 싶다고 그렇게 해갖고 앞뒤도 안 보고 무작정 그렇게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았던 돈 탈탈 털어서 컵밥집을 이제 7평짜리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오픈을 했는데, 잘 됐을까요? 네. 첫날부터 이제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6개월 만에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 돈을 날려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처음 꿈꾸고 처음 도전했던 꿈이 자체가 좌절이 됐다는 게, 그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내가 왜 장사를 시작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마음을 다시 잡기 시작을 했어요. 망할 땐 망하더라도 내 브랜드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한번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 넘어진 게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경쟁이 없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핫도그라는 아이템이 나왔고, 핫도그가 경쟁사가 굉장히 없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처음 이제 핫도그 가게를 이제 더 세부적으로, 그때 처음 사업계획서라는 걸 써봤습니다. 사업계획서의 힘이 그렇게 센지를 그때 처음 느꼈고요. 그때 이제 한 줄로 이제 내가 하려는 핫도그 아이템에 대해서 한 줄로 풀어보고 그거에 뼈를 조금씩 붙여보니까 총 56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56장을 가지고 이제 오픈 준비를 했어요. 근데도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한번 망해보니까 또 안 되면 어떠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게 조금씩 자신감으로 변하면서 오픈 첫날 300개 핫도그를 준비했는데 3시간 만에 다 팔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가맹점을 내달라는 분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뭐 그렇게 매장을 늘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한두 건이면 그냥 무시를 했을 텐데 계속 그렇게 연락이 오시니까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핫도그 팩토리를 한국판 맥도날드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가맹점을 내주고 싶어도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육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랑 똑같이 저도 교육을 다녔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한식, 중식, 양식, 제과제빵 다 자격증을 따고요. 그리고 창업스쿨이랑 이제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라고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거 있는데 거기 5기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원 프랜차이즈 전문과정도 함께 이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그렇게 가맹점을 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제가 주경야독이죠.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그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원하는 게 생기다 보니까 공부가 굉장히 재밌던 거예요.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핫도그 팩토리는 저만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스펙타클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을 다니시면서 그런 게 이제 뭘 얻으신다기보다는 나만의 스토리는 나만이 만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좀 임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겪어왔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기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제가 겪어왔던 경험들을 여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게 한번 노하우를 정리해 봤거든요. 네, 이제 마케팅의 시작. 이제 마케팅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제 사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오픈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장의 매출을 결정하는 거는 총 4가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지력, 상품력, 영업력, 공신력이 있습니다. 근데 입지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리죠. 이제 그 자리가 얼마나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그리고 상품력은 이제 메뉴라든지 상품이 가지는 힘. 그리고 영업력은 이제 오너의 마인드라든지 영업 능력. 그리고 공신력은 많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력입니다. 이제 여기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상품력이랑 영업력은 오픈 후에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공신력은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 이제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입지력은 이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처음에 오픈하시기 전에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고 여기부터가 이제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력이 있는 매장이 하나둘씩 모이다 보면은 그게 브랜드력으로 굳혀지거든요. 그렇게 프랜차이즈에 이제 브랜드력이 생기는 거라서 그렇게 입지력이 있는 매장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파는 물건을 누구한테 파는지도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기 옷이랑 신발을 파는데 그 애기 옷이랑 신발은 누가 입죠? 네, 애기가 입죠. 근데 애기가 사지는 않잖아요. 애기 엄마가 사주죠. 그러면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를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어머니한테 해야죠. 그러니까 지갑을 막 진짜로 여시는 분, 그런 고객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홍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팔려는 물건의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오시면은 이제 막 발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건 나만의 노하우다. 절대 말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일수록 이제 공유를 하고 같이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꽁꽁 숨겨놓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이 꼴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싸고 맛있고 많이 주면 잘 팔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장에서 판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데이터 값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이제 통계를 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언제 어떻게 팔았을 때 이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왔고 어떻게 했을 때 매출이 떨어졌을지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장사가 안 되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파리만 날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집은 손님들이 다 맛있대요. 근데 왜 장사가 안 되죠? 네, 다 거짓말이죠. 고객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제 고객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거는 한 50%만 믿으시면 돼요.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왔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데가 우리 집보다 맛이 없었던 거야. 근데 판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 팔렸으니까 잘 팔리게 매출이 나온 거고 안 팔리니까 안 팔린 걸로 매출이 나온 겁니다. 그 매출의 통계를 한번 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설정하시는데 보통 여기서 가격대를 어떻게 잡으시는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내가 우리 매장에서 파는 물건 메뉴 중에 많이 팔리는 거는 보통 싸게 파시나요? 저희 같은 핫도그 팩토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메뉴 중에 이제 막 적게 남는 거를 싸게 팔았어요.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시면은 한정식 집에 가셨는데 A 코스는 2만 원이고 B 코스는 3만 원이에요. 근데 A 코스는 굉장히 별로 맛은 좋은데 제일 많이 나가는 메뉴인데 적게 남아요. 근데 B 코스는 3만 원인데 굉장히 많이 남는데 나가질 않습니다. 잘. 그러면은 여기서 뭘 많이 팔아야 되죠? 네, B 코스를 많이 팔아야 되죠. 근데 B 코스를 사람들이 선택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맛을 보여드릴게요. C 코스 5만 원짜리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A 코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지는 메뉴가 되고, 그리고 이제 B 코스는 사람들 이제 심리 중에 이제 중간치에서 협약이 되는 이제 그런 절충가 유도 전략이라고 했고, 중간치에서 이제 타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끼 상품인 C 코스를 만듦으로 인해서 B 코스의 선택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핫도그 팩토리 이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